안녕하십니까.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신속통합기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신통기획이라고 부르죠? 네. 10년 동안 규제로 인해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을 확보, 주민의 사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민간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공공성을 주변과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주택을 조기에 최대한 공급하는 것,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살린 정비계획을 수립, 빠르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정비계획 가이드를 해주고 건축 설계 가이드, 사업 절차 심의 간소화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해서 신속통합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심의와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원래 정비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는데 이걸 동시 추진해서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2종을 7층 원래 층수 규제가 있었는데 용적률도 170%, 그리고 원래 층수 완화를 해주시 공공시설 10% 이상을 지어야 됐습니다. 요거를 층수 규제도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올려주면서 공공시설 부담이 없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에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원래 주거 개발하면 300%인데 요거를 700%까지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정형화된 위원회로 사실은 운영을 하는데 요거를 5명에서 9명만 뽑아서 전문으로 집중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개별심의였습니다. 여기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환경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통합심의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 수립되는 것을 반으로 줄여서 금방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 팀업 기획은 이제 3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실무 워킹 그룹이랑 자문 그룹, 주민 참여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무 워킹 그룹을 살펴보면요. 서울시 도시계획과 시청과 구청 사업 담당 부서가 있고요. 실제 계획을 수호하는 건축 설계자 또는 엔지니어 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요거를 서울시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문그룹. 자문그룹은 계획을 검토하고 총괄 기획과 중심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동주택 설계 전문가, 도시,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그룹은요. 주민을 대표하는 참여단과 함께 소통하면서 완성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이제 주민 참여 구성단은 구청에서 공개 모집, 연령별, 거주, 기간별, 성별, 주소지 등을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대표자를 선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기획이 돼서 진행이 되면 특별 건축 구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제 특별 건축 구역이 무엇이냐? 재개발 사업 구역의 상당수가 사실 구릉지나 자연 경관에 위치해 있어서 현행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면 제대로 된 사업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 건축법에서 정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정을 했을 때 용적률이나 SOC,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사업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곳을 한번 보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진행이 되는 곳이 신림 1 재정비 촉진 사업 구역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사실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3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사업성도 있고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겠죠?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신통 기획을 통해서 용적률을 적용을 받고 그래서 약 300세대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보시면서 다른 곳은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요 7가지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요 주거정비 지수제가 무엇이냐면요. 요것이 2015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재개발 진행이 0건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서울에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폐지한다 그러고요. 두 번째, 정비사업 준비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간소화. 그리고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신규로 지정. 2종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 요것도 7층 규제를 없앤다는 거고요. 6번 구역 지정 공모 매년 시행. 구역을 매년 지정 시행을 해서 이제 이런 곳을 많이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7번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권리 산정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신속통합 1차 때 나왔던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1년 9월 23일이고요. 향후 공모 지역은 2022년 1월 28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현금 청산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할 시기는 조금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3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속 통합 기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고 해도 사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라지는 것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공급 시그널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며칠 이제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 역세권 위주의 도보일상 생활권을 위주로 개발을 하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킹메이커의 신속통합기획 알아보기였습니다.